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페이지 56쪽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명제. 자, 명제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자, 어떤 식이나 문장이 있는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읽고 이게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명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것 중에 수학에서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곧 얘기를 할 거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만 명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명제는 보통 소문자로 P, Q, R 이런 식으로 나타내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 P이다, 어떤 명제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4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제예요. 자, 두 번째. 3은 5의 약수이다. 아닙니다. 그죠? 아니라고 해도 명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이 되면 참이 명제, 거짓이 되면 거짓이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런 문장은 아예 명제라고 할 수 없겠죠.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멀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뭐 5km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이 되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x는 8이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x가 4일 때는 참이고요. 그 위에 숫자를 넣으면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넘어갑시다. 자, 명제 부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명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명제 P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명제 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합니다. 앞에다 물결 표시해서 P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not P? 그렇죠. not P라고 not P. not P. 알겠어요? not P. not P. 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고요.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자, 명제 not P의 부정은 P가 되고요. 따라서 not P를 다시 not을 했더니 not P. 죄송합니다. 자, 그게 바로 P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도 똑같잖아.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이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지 않았어.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합니다. 먹었다는 얘기지. 목이네. 모든 게 촬영되고 있는 큰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짜잔, 다음으로 볼까요? 자, 다음은 조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짜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때를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미수를 사용했었으니까. 그런데 항등식은 조건이 아니에요.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참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항등식은 조건이라고 하지 않는다. 짜자자자잔 짜자자. 자,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은 뭐냐면 진리집합은 방금 위에서 얘기한 조건이 참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미지수의 값들. 그 미지수의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x값 2개 나오잖아. 그치?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 P가 Px는 6의 약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6의 약수는 뭐냐면 1, 2, 3, 6이 되겠네요. 12하의 자연수가 다 해당하니까 1, 2, 3, 6이 바로 진리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앞에서 배웠던 집합 구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나와 있고요. 자, P라고 하는 건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Q라고 하는 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자연수만 해당하니까 얘는 부등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수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P는 3, 4, 5가 되는 거고요. Q는 제곱이 1이면은
주원아, 제곱이 1이면 x가 얼마야? 그렇죠. 원래 뿔만 1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은규야 뭐만 해당한다고 해야 돼? 그렇죠. 1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된다. 제곱이 1이면 뿔만 1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생략되니까 그냥 1만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P는 3, 4, 5고요. Q는 1이 되는 겁니다. 왜?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의 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의 부정도 어떤 조건이 P가 있으면 부정을 하면 나P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나P. 그래서 이 나P는 어떤 진리 집합을 갖냐면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 이게 P의 여기 진리 집합 찾았어. 근데 이거를 부정하래. 그럼 이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바깥쪽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바깥쪽은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P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입니다.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요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다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거 중요합니다. 네, 뭔가 밑줄을 그어놓든 박스를 해놓든 짜. 또 받아야겠구나.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여기 보면 조건 P 또는 Q에 부정을 해라 이러면은 not P이고 not Q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또는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그리고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왜 또는 부정을 했는데 이렇게 바뀝니까? 보세요. P의 진리집합을 쓰면 라지 P라고 할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 거고요. 또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합집합이야. 그죠? 그걸 부정하래. 그럼 이게 아니야. 여기가 여집합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연산 법칙 중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따져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돼? P가 아닌 거니까 not P하고 not Q의 교집합이니까 그리고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P 또는 Q의 부정을 하면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고 P 그리고 Q의 부정을 하게 되면은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할 때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뀐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벌써 슬슬 피곤한데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 돼! 동시하려!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쪽이냐면 60쪽이에요. 대참사가 날 뻔했어요. 오, 다행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다시 돌아와서. 자, 다음입니다.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는 홀수이다. 은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에요. 거짓이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 그렇죠. 아까 참이는 거짓인데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누구 때문에? 이 때문에. 그죠? 유일하게 2만 소수 중에서 홀수가 아니에요. 자, 다음.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주원아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니까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명제이면서 참입니다. 참임 명제. 자, 다음입니다. x제곱 더하기 4x-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볼까요? 이 정식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5,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럼 은규야 답이 뭐야?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닌데 이 부등식 풀면 답이 뭐냐고. 그 뭐야? x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나 작고 1보다 나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이값이 나와야죠. 오, 잘 봐. 우리가 어린 거 아니야? 아닌데? 잘했네. 굿!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참이 되고요. 이 사이에 있지 않은 애들은 거짓이 됩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 P? 어? 아니 명제.
명제가 아닌데 뭐라고 불렀잖아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 뭘 불렀잖아. 나비. 뭐라고 불렀어 전화. 이런. 또는 그리고 비. 아니 무슨 소리야. 안 듣고 있었구만. 명제가 아니라 이런 미지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막 바뀌는 애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만나비.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기 조건.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명제와 조건이잖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서 참이 되게 하는 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명제.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니까.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게 진리집합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건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 단원에서는 진리집합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 풀라고 그랬는데 진리집합 구하라고 그랬는데 진리집합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달라졌으니까 명제에서는 표현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나 참일까 거짓일까? 그렇죠. 참이죠. 자, 참이니까 참이 명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은규야 반대로 바뀌었어요. 3의 양의 배수는 6의 양의 배수다. 그럼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네, 거짓입니다. 오 훌륭하네요. 거짓이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인 명제. 그렇죠. 명제죠. 아니 뭘 망설이고 있어. 참이든 거짓이든 얘기가 나오면 명제라니까. 알겠어요? 좋아요. 다음으로 할게요. 자 다음 것까지 해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아니다. 그냥 풀고 가자. 자 하나 둘 셋 풀어보세요. 세 개 다요? 세 개 다 푸세요 그냥. 다 풀만 하니까 세 개 다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쌤,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 정수, 그 다음에 분수 이런 거. 3분의 5라든가 0이라든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든가 뭐 1도 되고요. 마이너스 7도 되고요. 이런 게 유리수입니다. 이는요? 이. 이도 유리수죠. 그러니까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까지 다 유리수야. 이제 루트가 들어가면 무리수라고 하죠. 루트가 안 들어가는 것 중에 무리수는 여러분 아는 것 중에는 파이가 있을 거고요. 실수가 뭐예요? 실수? 무리수까지 다 포함해서 유리수랑 무리수 포함해서 실수가 되죠. 루트 들어간 거 실수예요. 루트 들어가는 것도 실수입니다. 근데 이제 허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자, 따라서 명제의 것은 참고였으니까 1, 3, 4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고 그랬으니까 참, 거짓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6과 8의 최소 배수는 48 아니에요. 24입니다. 자, 다음 2번은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빼버린 거고요. 자, 다음은 참이 명제인 것만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것들이 다 일단 명제는 명제네요. 자, 얘는 9고요. 8이니까 참. 그 다음에 얘는 참.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자, 정사각형은 평행사변의 참입니다. 왜냐면 이런 문장을 이런 그 도형에 따질 때는 앞에 있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뭐지? 하고 떠올려야 돼. 평행사변형 뭘 평행사변형으로 부르냐면 두 쌍의 대면이 서로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앞에 도형으로 갑니다. 정사각형을 그려보면은 두 쌍의 대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쪼나 반대로 바꿨어.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다. 맞는 말입니까?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에요? 아니야? 틀렸어? 거짓인가? 그렇죠, 거짓이라고 해야죠. 첫 번째 내 말 안 듣고 있었지? 자,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합동이다 아니죠? 넓이가 같게 서로 모양이 완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부정이 참인 것을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정이 참이에요. 부정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은교야, 마지막 답 뭐니? 2번? 이거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3이 6보다 크다. 오, 잘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의 진리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진리집합을 부등식으로 구하는 몹시 짜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 P를 수직선위에서 그려보면은 1부터 4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빈 동그라미,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로 나타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니까 왼쪽, 5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역시나 등호가 없을 때는 빈 동그라미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결국 다음 조건에 답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P의 부정이니까 여기가 아닌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왼쪽, 여기서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갈 때 빈 동그라미면은 색칠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할 때 색칠된 동그라미 되면 빈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겠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만 근데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여기 봐봐. 뭐라 그랬어? 진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죠? 집합 기호를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을 서술해서 쓰라 그랬는데 답을 요거만 써놓으면 감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X다 이렇게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줘야 됩니다. 얘는 그 원선할법이 안 돼요. 왜냐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선할법이 안 되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나P 또는 Q입니다. 그죠? 나P 또는 Q라는 이거는 아까 그렸던 이 나P하고 그 다음에 Q를 또는이니까 합집합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 합집합해야 돼. 그러면은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3보다 작다를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크다니까 여기다가 5보다 크다를 그리겠죠. 이렇게. 그럼 합집합이면 요거랑 요거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집합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서로 겹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랑 Q가 나 Q인 부분을 겹치는 거니까 자, 나 Q를 생각해보면 3 이상 요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P가 이거니까 3 이상 5 이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3이고 5고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겹치는 거 아닙니까?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3 이상 X가 4 이하 이렇게 해줘. 이거 집합 표시해준다고 했죠? 이렇게 써주면 답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왔어! 주원아 왔어! 잠이 왔어, 잠이 또 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풀어보냐면 빨리 풀 수 있는 게 두 개 푸시다 그냥. 네. 76, 77 풀자. 이거 하나는 세 문제 풀어야 되니까.
67 풀겠습니다. 76, 77, 76, 77, 76, 77. 다음 모양이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원아, 이거 다 뭐야? 76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어, 마이너스 1보다 어. 작거나 이렇게 한 게 답이다. 네. 자,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돼요? 자, 왜 아니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P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면 그리고는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라 그랬죠. not Q를 구해야 돼요. Q가 이거니까 not Q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P랑 Q, not Q랑 겹치는 겁니다. 자, 수식으로 그려볼게요. 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는 2고요. 그 다음에는 4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긴 등호니까 색칠. 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리고라고 하면 교집합 겹치는 거야. 어디야? 여기잖아. 맞아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와 같이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이 바를 이용해서 뭘로 나타낸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답은 홍도야 뭡니까? 3번 77번의 답은 3번. 주원아 뭡니까? 4번 4번. 1번 정답입니다. 1번이에요. 1번. 유감스럽게도 얘가 아닙니다. 3번은 너무한 거예요. 3번이 왜 너무했냐면 자 보자. 여기 봤더니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근데 얘는 3보다 작대. 부동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잖아. 그러면 부정했다는 얘기지.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부정했다는 얘기지. 두 개의 부정을 표시한 다음에 수직선을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기 위해서는 서로 겹쳐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 나타내. 그리고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표시해주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답이 있어 없어 이게? 요게 없어. 없어. 근데 왜 답이 1번일까? 왜 1번이야? 어? 아, 그 분배가 아니고. 아까 했잖아. 아까 쌤이가. 뭐, 알아? 더 교환?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이라고 좀 안 까먹게 해야 돼. 드모르간이 왜 나오냐면 뭐 모르겠어요. 본인의 이름을 철저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는 보면 대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그 18세기인가 포르투갈 아무튼 영국 그쪽에서 막 세계에서 땅 따먹기 해보던 시절 귀족이 있었습니다. 귀족에서 영국인가 그쪽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쪽에서는 들을 붙이면은 백작인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귀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드 모르간지 이름이 아니라 드 붙여서 뒤에 모르간지라는 이름이 앞에 드를 붙인 거예요. 일단은 백작이라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기억하라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줬는데 수학이랑 관련이 없는 얘기죠. 드 모르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번 책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집합이 두 개 모이면은 그죠?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버리고 알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1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 이해됩니까? 좋았어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잘 듣고 잘 해야 돼 이제. 왜냐면 열심히 시험 봐야 되잖아. 원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거 네. 봐요 오늘? 어? 오늘 이거 봐요. 오늘 보는 게 아니지. 여러분 숙제 해오고 그 다음 주에 보겠죠. 이걸 오히려 시험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너 통과 못하면 자꾸 남기잖아. 자꾸 따로 부르고 막 은하쌤이 그죠? 나도 그래야 돼 지금. 나도 내 애들 따로 부르고 막 그러고 있어. 애들이 처음에 뭐 힘들고 싫어하겠지만 방학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놔야죠. 애들이 힘들고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아? 뭘 뜻하는 거야? 부모님이 좋아한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학원에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셔. 그렇지, 은규야 맞아? 조용 맞니? 솔직히 맞아 안 맞아? 아유 왜 몰라? 그래? 모르는 게 이상한데?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아들이 학원 갈 때를 제일 좋아해요. 학원에서 늦게 오면 더 좋아해. 왜냐면 학원 갔다 오자마자 엄마한테 뭐 알아달라고 또 막 괴롭힙니다. 엄마 뭐 해줘 막. 그러니까 학원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다 똑같겠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명제 P면 Q이답니다. 여기서 조건이에요. PQ가 조건인 상황인데 조건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명제가 됩니다. 보세요. X는 1, 이거는 조건이야. 여기다 2를 넣으면 거짓이고 3을 넣으면 거짓인데 1을 넣으면 참이니까. 이것도 조건이에요. X 더하기 3은 4다. 이거 당연히 조건이죠. 1일 때 참이고 뭐 2일 때는 거짓이고 뭐 4일 때도 거짓이고 이러니까. 근데 조건입니다. 조건이면 조건이다 라고 문장을 쭉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가 1이면 X 더하기 3은 4이다 이러면 X가 1이면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4가 되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러니까 명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P이면 Q이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보세요. 화살표 밑줄 싸 이겁니다.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읽게 될 거야.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읽을 때 P 화살표 Q 이러면 안 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알겠죠? 자꾸 학교에서 자 읽어보세요 하는데 P 화살표 Q 그러면 남들이 웃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요. 앞에 있는 P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Q를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참과 거짓을 따지는 건데 참과 거짓을 따지면은 사실 매번 문장을 읽고 어떨 때는 이걸 읽으면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헷갈림을 완전히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참이려면 반드시 결론의 진리집합인 Q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결론 안에 있으면 항상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면 Q이다의 참이 조건은 바로 뭐냐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더라, 즉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항상 참이 되는 거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면 항상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장을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언제나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수학이 아니죠. 수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P이면 Q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을 모두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참, 거짓 따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지. 여기 두 조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P는 2밖에 없는데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그러니까 Q가 P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편해요.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진리집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쪽으로 할게요. 자, 다음 형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따지라고요? 3의 양의 배수 쭉 쓰고요. 6의 양의 딱 쓰면은 여기 뒤에 게 앞에 걸 모두를 포함하느냐 그러면 아니야. 그치? 뒤에가 오히려 작아. 앞에 3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참이 되려면 뒤에가 커야 된다고. 뒤에가. 알겠어? 뒤에가 커야 돼. 뒤에가. 알겠죠? 사람 생각하면 돼요. 사람도 아니 사람 상체가 더 아니 사람 생각하지 말자.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이렇게 안정적이 수학 안정적으로 되려면은 이렇게 밑에 쪽이 커져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안해 보이잖아. 이렇게 어떻게 곧 쓰러질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가 안정적이어야 뒤에가 더 커야 참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이면은 요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XY가 실수를 하게 됐으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뭐 다음주 2, 1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죠. 자, 1, 2이면은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면 참이죠. 그죠? 뒤에가 앞에 거보다 크잖아. 그지? 다 들어가요. 이거 다 들어가잖아. 다 들어가니까 참 이렇게. 뭐 문장을 읽고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이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 모두 들어가면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 xy가 무리수이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이다. 이런 게 힘들죠. 보면 무리수이면 더했을 때 항상 무리수가 될까? 이런 거는 그지? 그럼 무리수면 더하면 항상 무리수인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언제나 무리수인가? 아닌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2 플러스 루트 2는 2 마이너스 루트 2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까? 이래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은 사라지면서 2가 됩니다. 즉 유리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례라고 합니다. 이 관례라고 하는 거는 그 명제가 거짓을 보이는 예시를 관례라고 하는데 어떤 걸 읽고 포함 관계를 따지기 힘들면 관례를 찾으면 돼요. 혹시 이게 거짓말인 경우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관례를 찾으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까다로운 거야 사실. 이런 경우는 이게 포함관계로 따지기 힘들거든. 일반적으로는 포함관계로 따지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포함관계로 따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관례를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진리 집합을 각각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명제 not P가 이랬습니다. not P는 P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이니까 P가 아닌 걸 얘기를 해야 돼. P의 여집합을 주원아 얘기해보자. P의 여집합 뭐야? 여기서 보고 P가 아닌 거 4 5 6 8 잘했습니다. 이게 P가 아닌 거고요. 자, Q를 얘기해보래요. 그러면 Q 얘기해볼까요? 은교야, Q는 1, 4, 5, 7, 8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뒤에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야 돼. 그치? 포함. 근데 포함될 수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애가 있잖아. 그게 누굴까?
이 중에서 여기 싹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이야? 6이랑 누구 때문이야? 10 때문이죠. 얘네 둘만 없었어도 포함이 돼. 맞아? 그러니까 얘네 둘 때문에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6하고 10인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이걸 찾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중요.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조원아 그대로 자는 건 아니지? 싸우면서 끝나더니 응? 20분이요. 아니 늘 똑같은 시간에 끝났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대답합니다. 자 그럼 답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교야 1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왜냐면은 뒤에 게 커야 되는데 뒤에는 3밖에 없는데 앞에는 2개나 있는데 탈락 거짓입니다. 자 조하나 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여기 발레가 있습니다. 곱했을 때 0이면 둘 다 0인 게 아니에요. 여기 0인데 요건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둘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은 은교야 3번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잘했습니다. 3번은 참입니다. 여기 보면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면 요것은 이 x는 1보다 작다는 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가 더 큰 범위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등장하는 문제는 굉장히 항상 중요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절대값이 이제 계속 잘 등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예를 들어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보다 뒤로 갈수록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올라갈수록 절대값을 이용한다든지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굉장히 선호한다. 자, 79번입니다. 79번은 답이 조원아 답 뭡니까? 3 3 맞습니까? 은교 맞아요? 오늘 얼마인데? 32 32. 자, 그럼 왜 이렇게 갈렸는지 볼게요. 자,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래. 그러면
이거 왜 P면 Q냐면요. P가 Q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퐁당 들어가 줘야 돼.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4는 있고 8도 있고 16도 있는데 누구? 10이랑 20이 방해를 하고 있네요. 답은 30입니다. 그래서 32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지금 주원이 같은 경우 거꾸로 봤어.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P에서 Q가 거짓임이 되려면 얘가 가져이고 얘가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이 커야 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들어와야지. 알겠어요?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10이랑 20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2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해돼?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 64쪽입니다. 64쪽.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무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합니다. 명제. not P면 Q에다가 참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P의 여집합이 Q 안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Q 안에 P의 여집합을 쓰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걸 따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원소를 하나씩만 쓰면 돼. 됐어요? 하니까 은규 딴 데처럼 딴 생각하면서 뭔데 그거 하는 게?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은규야 이거 보고 얘기해봐. Q 뭐야? Q요? 1하고 2. P 뭐야? P요? 1.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당황하고 그래 왜? P의 여집합이 1이잖아. P 뭐야? P요? 2, 3? 그렇지 2, 3이라고 얘기해야지. 알겠습니까? 여기 여지 이쪽 오율에 여기가 여집합이니까. 자, 항상 모르는 걸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찾으면 돼. Q 뭐야? Q 1, 2. P 뭐야? P 2, 3.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죠. 세 번째. P 뭐야? P가 2, 3. Q 뭐야? Q 1, 2. 그럼 두 개를 겹치니까 2. 겹쳐요. 공집합 아니야. 자, P랑 Q랑 합집합 아래. 자, P 뭐야? 1, 2. 아니, P란다. P 뭐야? 2, 3. Q 뭐야? 1, 2. 합집합 안에 1, 2, 3. 맞아요. 전체가 맞네요. 답 4번. 그래서 4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니야.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포함관계에서 Q 안에 P의 여집합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80, 81번만 풀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있나 보네.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은경 네. 80번의 답은 몇 번? 2번. 몇 번? 2번. 주원아 80번의 답은 몇 번? 호. 4번? 3번. 3번? 3번입니다. 자, 봅시다. 자, 3번이에요, 3번. 여기 보면 P가 Q의 여집합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Q의 여집합 안에 P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전체를 해서 1, 2, 3을 쓰면 Q라고 하는 건 얘 Q의 여집합이 1이니까 Q라고 하는 건 3만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Q가 3이고요. P의 여집합은 2, 3이니까 이게 3, 이게 2, 3이므로 얘가 만든 거야. 근데 2번, 아까 2번이라고 그랬나? 2번은 P가 1이고요. Q는 3이야. 그러면 이건 1, 3이 돼. 하지만 전체는 1, 2,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2번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81번으로 가겠습니다. 80번 답 뭔지 모르는데. 자, 81번 답! 은규야 뭐야? 저요. 기억하고 어. 미음. 기억, 미음, 가마. 가마. 자, 그 다음에 주원이는 기억. 어, 미은. 아니 디귿. 가다, 네. 가다, 끝. 한 사람은 가마, 한 사람은 가다. 마. 어? 마. 가다마. 한 사람은 가다 말고, 한 사람은 가마고, 가마로 가다 말고. 맞아요? 뭐라고? 가다? 아, 가다? 가다 가마, 가다 가마. 가다 가마 하니까 무슨 동물 이름 같아요. 가마우치처럼.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겁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겹치니까. 그러면 1, 2, 3 이렇게 쓰고 판단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억.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맞지? 처음부터 들리.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이 기억 틀렸잖아. 안 들어가잖아. 땡. 자, 두 번째. Q는 2인데 P의 여집합은 2, 3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얘는 반대로 바뀌었어야 돼. 틀렸어. 자, 디귿.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Q의 여집합이면은 1, 3. P는 1. 맞네. 그러니까 이거. 얘가 1이고 1, 3이니까 포함관계 맞죠. 자, 리을 틀렸어요. 아니야. 자, 요거. 자, P의 여집합은 2, 3. Q라고 하는 거 2니까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가를 선택한 두 명은 탈락입니다. 답은 다마였어요. 다마고치. 다마고치 뭔지 압니까? 다마고치 뭔지 몰라요? 깜짝이야.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 것 같은데? 타마고지요? 다마고치 뭔지 몰라? 우와. 어렸을 때 안 키워봤어? 초등학교 때 많이 키우잖아. 뭘 알 같은 거 해서 눌러가지고 밥 주고 막 그 짠데 맞아. 뭐라 충격. 타마고지. 다마고치는 무슨 알아? 끝나면 기계. 밥 안 주고 막 죽어가지고 애가 똥도 치워줘야 되는데 똥 비우기 안 해줘가지고 죽고 막 하잖아. 안 키워봤어? 다마고치? 동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물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 뭐라고 하냐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옛날에 그 조그만 알 모양으로 해서 화면이 있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걔가 막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밥도 달라고 막 찡찡댑니다. 그럼 밥 주는 버튼 눌러야 되고 막 똥 싸고 너무 지저분하면 또 죽어요. 병이 생겨가지고 똥 치워줘야 되고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해결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가방 같은 데다 이렇게 그 고리로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시시한에 밥 주고 있으면 그거 뭐야? 이렇게 정말 이거 어디 시골에서 살다 왔어? 게임이에요? 살다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다마고치를 모르는 줄이야. 다마고치를 이름이 자. 다마고찌예요? 다마고치일 거야. 다마고치. 자, 왜냐면 이게 그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마고치가 다마고치. 자, 두 조건입니다. 두 조건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이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는 작아야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커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로 결정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가 항상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보다 마이너스 2가 크다는 것이고요. a 더하기 1보다 4가 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포함관계를 따질 때 이게 커야 되잖아. 바깥쪽에 있는 애가. 근데 여기는 색칠돼 있잖아. 그치? 이 색칠된 애랑 이 비어있는 애랑 같은 위치에 오면 이번에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왜 되냐면 큰 놈이잖아. 큰 놈을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오더라도 여전히 얘가 큽니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같은 위치에 와도 돼요. 왜냐면 큰 놈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작은 놈이 색칠되어 있고 큰 놈이 비어 있잖아. 그럼 같은 위치에 와서는 안 돼. 그러면은 큰 놈은 없는데 작은 놈은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니까 요거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를 정리하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거 합치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해서 물 젖은 거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옵니다. 답은 그래서 이와 같이 1 이상 3 이하로 정리가 된다는 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조건이 있어요. 명제 not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그러면은 뒤에 게 커야 되니까 not p를 먼저 구해줘야겠는데 not p부터 갑시다. 자, p가 또른으로 되어 있으면 not p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부동호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x가 요거 부동호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3보다 작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not p는 요런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Q에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Q가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색칠 안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는 Q는 바깥쪽에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A-1이고요. 여기는 A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역시나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아름답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나? 짜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에 크기 때문에 a-1보다 마이너스 3이 큰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3보다 a 더하기 6이 큰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주원아, 얘가 큰 놈이야.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잖아. 같은 위치에 와도 돼? 그렇지, 안 돼요. 왜냐면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 애가 같은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작은 건 있는데 큰 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큰 놈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은교야, 요거 얘네 같은 위치에 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큰 놈이 가지고 있잖아. 이거 상관없어, 같은 있죠. 이렇게 그걸 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 정리했더니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자꾸 쿵쿵대고 들어가나요? 83, 84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풀어보세요. 이게 67초까지인 거거든? 아, 66쪽은 어차피 그거구나. 한쪽만 남은 거네요. 일신 여중이 방학을 언제 하냐고? 모르겠네. 일신 여중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지금 한 명 있구나. 시현이. 근데 이미 하지 않았을까? 이거 다 다음 주부터 이게 시작인데 이미 했어. 2주 안에 다 해. 2주에는 다 하더라고. 웬만한 학교들 다. 고등학교는 빨리 했죠? 언제 했어요? 여러분? 20. 이때 했어? 빨리 안 했네. 언제 끝입니까? 16? 다 비슷하네요. 16일 이야기네요. 하지만 학원 방학은 16, 17, 18. 왜 화수목이었다? 네. 아니 월, 화, 수, 목이지.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
저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빨간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화요일에 빨간 날이 또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뭐야? 왜 여기를? 짜잔. 자, 다 풀었습니까? 아직 맞다. 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딴 걸 물어보더라고. 아이고 말이야. 이게 슬슬 춥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아주 따뜻하게 입고 계시는구만. 아니 이상하네. 무슨 추워요 할 때 됐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니 어쩐지 나도 콧물이 나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꺼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따뜻하구나 지금 보니까 시원하니 좋겠네. 그렇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자야죠. 낭비의 생활아. 요즘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 날씨 같아, 그죠? 집에 살 때 창만 열어놔도 너무 시끄러운가? 밖에 창문 열어놓으면? 아니야? 창문 열고 자죠? 한 번만 들고 자죠? 맞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요즘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이거 심플이구만. 답을 불러보도록 할까요?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은규야! 83번의 답은? 6개? 6? 주원아! 83번의 답은? 두 개? 2개? 2 6과 2가 나왔어요. 많은 차이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84번의 답을 보도록 할까요? 84번은? 쌤. 응. 아니요. 아니야? 뭐 잘못된 걸 느꼈어? 네. 잘못된 걸 느꼈으나 이따 봅시다. 자, 84번의 답은? 은규야! A는 2보다 크거나 크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요?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따로 나왔어요. 따로? 네. 이렇게? 보통 얘를 먼저 쓰는데 얘를 나중에 쓰세요. 자, 그리고 그럼 주원이 답은? A는 2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2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3보다도 크다? 네. 그럼 이게 답이잖아. 이것만 얘기해야지. 그래요? 2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3보다도 크면 결국 2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과연 이걸까? 자, 봅시다. 그러면 자, 83번 보겠습니다. 83번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냥 PQ예요, PQ. 그죠?
그런데 Q가 더 크니까 Q를 바깥쪽에 그리고 P를 안쪽에 그렸습니다. 그럼 항상 부동호의 방향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크기 때문에 2A-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2보다 5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보다 A 더하기구나. A 더하기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등호를 달면 됩니다 이 문제는. 왜? 다 등호가 있으니까 그냥 색칠되고 등호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풀면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 따라서 답은 3개. 1을 왜 들어가요?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러네요. 2분의 1보다 크면 1 들어가야죠. 1, 2, 3 그래서 아쉽게도 답은 3입니다. 3. 그래서 3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not P가 Q에 참이 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not P는 요걸 부정해야 되니까 요거 바꿔야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Q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U까지. 그럼 이걸 가지고 범위를 세워라 이러면은 마이너스 A보다는 마이너스 2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A 더하기 6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등호를 달면 안 됩니다. 왜? 작은 거가 색칠되어 있고 큰 거가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같은 위치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A는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넘어가니까 이게 넘어지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맞네요.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 써야 되는데, 그죠? 요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가.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챕터.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보세요. 자, 전체 집합에서 조건 P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합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성립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항상 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P의 진리 집합이랑 똑같으면 참. 근데 이거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만족하면은 참이고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 어떤 X에 대하여 P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 말이 등장하면 하나라도 참이면 그냥 얘는 참이라는 얘기야. 싹 다 거짓이 아니고서야 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어떤이라는 표현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모든이 표현으로 등장하느냐 어떤이 표현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개념이 좀 바뀐다는 거야.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이 정도면 선생님 국어 문제 아닙니까? 국어 문제 맞습니다. 국어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1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뭐 2만 넣어도 거짓말인데. 알겠습니까? 이거 거짓이야.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참이죠. 왜냐면 1 넣으면 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이 등장하면 하나라도 참이면 그냥 참인 거고. 알겠습니까? 모든이 등장하면 항상 참인지를 살펴봐야 돼. 알겠어요? 네. 듣고 있습니까? 눈만 여기 있는 거 같지? 잘 들어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 이 부정도 왜 같이 세우냐면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 p2다잖아. 그럼 그냥 모든 x에 대해 p가 아니다 이게 아니야.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이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려면은 x가 다 성립해야 돼. 그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된다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처음에. 명제의 부정은 뭐라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을 만드는 게 부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을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그러니까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다 참이 아니어야 되느냐가 아니야. 하나라도 참이 아닌 애가 있으면 거짓이 돼버린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의 표현을 어떤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모든에서 어떤으로만 바꾸면 안 돼. 쌤이 계속 강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x에서 p다를 부정하세요. 그랬더니 정리
어떤 x에 대해서 b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다가 아니라는 거지. 부정을 하면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 거고, 근데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보면 비슷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항상 살펴봐야 돼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니까 이 5개의 숫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입니다. 참 이걸 보세요. 기억. 자,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대로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풀 줄 아니까 1 넘기고 x를 2로 나눠야죠.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3보다 작다. 맞네요. 그러니까 참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려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만약에 이거 모른다면은 그냥 여기다 대입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항상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아니야. 0을 넣어도 아니야. 1을 넣어도 아니야. 2를 넣어도 아니야. 다 아니야. 그죠? 어떤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됐었는데 다 아니야.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이 등장하면 하나만 만족하면 돼. 하나만.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그러니까 아니야. 다 만족하는 애가 없었어요. 자, 어떤 x에 대해 요거이다. 하나만 해도 만족해도 된다니까. 그죠?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도 굳이 풀지 않아도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도 4가 되고 0이 되니까 만족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참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x면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는 거. 자,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x랑 똑같다.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인데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 모든이랑 표현하고. 왜 하나가 거짓이 됐으니까. 알겠죠? 모든 x는 다 참이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는 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85, 86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뭐예요?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친 거. 0도 실수예요. 이것도 실수죠 당연히. 영어 자연수예요? 아니요. 자연수는 1부터. 됐어? 자, 그럼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주원아, 85번의 정답은? 응? 2번? 2번이란 거예요? 몇 번? 망설입니까? 틀려도 되는데. 틀리면 내가 잡아먹기라도 해줄 겁니까? 야! 늘려보래! 하면서 막 그래? 안 그러잖아.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이요? 2번 아니면 3번이래요. 두 개를 몰랐어요. 아니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 그럼 은교는 몇 번? 3번 아니면 4번. 아, 은교는 3번 아니면 4번으로 왔습니다. 야, 꼭 그래야만 했니? 하나만 고르라면 못 골라? 선택장이 있으세요? 중국집 가면은 이런 분들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나 짜장면 먹을까? 하면은 그래 짜장면 먹어. 그러면 짬뽕도 땡기는데 그러면 짬뽕도 먹어. 그러면 그냥 짬짜면을 먹지 그래. 그러면 짬짜면은 뭔가 반씩 나와서 먹기가 싫어. 슬슬 이제 상대방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알아서 시켜 처먹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왜 4번이냐? 뭘 좋아하고 있어?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여기 보세요. 자, 나머지 다 참이라는 얘기인데, 자, 2번입니다. 어떤 무리수 x에 대하여 이거라 그랬어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참이에요. 자, 3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참이에요. 왜냐면, 실수란 거 하면은, 0을 넣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마이너스 루트 얼마를 넣든, 제곱하게 되면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0일 때만 0이거든? 그래서 등을 달아놓은 거야. 이 등을 달아놨으니까 이 참이고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거짓말입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자, 4번은 이게 왜 거짓이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0보다 크다 그랬는데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에는 거짓이 됩니다. 둘 다 0이면 0이 돼요. 0이 0보다 크다는 게 단 한 가지 경우에서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4번이 거짓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부정을 선생님 적어놨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참거짓만 얘기하면 됩니다. 주원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참이다. 은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거짓이라 그랬잖아 이거. 여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참이거든? 쌤 저거는 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참이야. 아니 아래 있는 아래는 뭐가 참이야? 요거? 거. 아니 그 1번. 1? 아니 요거? 86번에 1번. 86번에 1번 요게 참이라고? 참 아니에요? 맞아 요거 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뭐야? 네. 그럼 거짓이어야지. 네. 근데 왜 참이라고 그랬어? 앞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이런 무슨 앞에 요거 물어본 줄 알고. 아니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이니까 부정에 대해서 참거짓 따져야죠. 요거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죠.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걸 얘기하면 안 돼. 요거를 이제 부정을 말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교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부정하고 요거. 참.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수를 넣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맞습니까? 좋아, 참이야? 네? 요거 참이야? 네. 참.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참이라는 얘기죠. 요거. 이게 왜 거짓이냐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x-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얘가 왜 0보다 작을 수가 없냐면 얘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은 0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양수야. 근데 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4분의 15 때문에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 항상 어떤 수든지 간에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도 만족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 참이 된다는 거 알아야지. 요거 해구하세요. 그럼 뭘까? 은교야 2차분식 해구하세요. 그럼 이거 해가 뭐야? 기억날려나? 이거 해 뭐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러면 답을 구하세요. 그럼 해가 뭐야? 2. 아니에요. 땡! 주원아 해 뭐야? 2분의 땡! 1? 아니 이렇게 땡이라고 자신감 있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해는 거기서 뭘 생각해야 돼? 안 돼. 판별식 생각해야 돼. 판별식 어떻게 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판별식 0보다 어때?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둥둥 뜬 그림 만나는 그림 둥그리. 뜬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 작으면 답 뭐야? 해가 없다. 아니 만나지 않는다. 아니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아니죠. 0보다 크다 그랬는데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다 위쪽에 있잖아. 만난다. 그러니까 답은 뭐야? 모든 그렇지 모든 실수. 만난다고 이 말이야. 해 구하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 이거잖아. 네,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얘 답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게 참이잖아. 이거 참이야.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겠죠. 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